자, 이번에는 유형편 120쪽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120페이지에 121번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하나의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좌표 평면을 이렇게 놓고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여기 안에서 이제 그래프를 보고 ABC의 부호를 찾아낸 다음에 그 부호를 가지고 y는 ax 플러스 b분의 c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자, 하나씩 찾아보죠. 첫 번째 a의 부호부터 찾을 겁니다. 그래프 모형을 결정하는 a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y절편을 뜻하는 c의 부호는요, 여기 y절편이 지금 음수 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로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b의 부호인데 b의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은 같은 다양이라는 말을 생각하라 그랬죠. 자, 이 같은 다양 누구와 누구가 같다 다르냐에 따라서 음수냐 양수냐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할 때 a와 축방의 부호가 같으면 b가 음수, a와 축방의 부호가 다르면 b가 양수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축의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축방이죠. 여기가. 그러면 이 축방은 지금 양수냐 음수냐?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축방이 음수기 때문에 a는 양수, 축방은 음수, 둘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다르게 되면은 b가 양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b는 양수가 됩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본다면요. 키울기 a는 지금 현재 양수로 등장을 하고요. y절편으로 나와 있는 b분의 c라는 거는 양수분의 음수기 때문에 음수로 등장을 하겠죠. 그럼 아까 봤었던 얘기랑 같은 얘기 됩니다. a가 양수, 즉 기울기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고 증가함수가 되면서 다시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는 음수라는 얘기는 y절편이 음수니까 y절편이 0보다 작구나.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본다라면 y절편이 음수 여기쯤에 찍히게 될 것이고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럼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1, 2, 3, 4 중에 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우리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121쪽에 125번입니다. 자, 125번 문제를 보면 둘레의 길이가 40cm인 부채꼴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둘레라는 녀석은 부채꼴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바로 요 반지름과 반지름 그리고 호의 길이까지 계산을 한 게 바로 둘레가 될 거예요. 자, 요때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이쪽 부채꼴도 반지름의 길이는 여전히 x가 되겠죠.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찾게 될 것이냐? 직접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x와 얘까지 더해서 호의 길이까지 더해서 40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둘레가 40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는 결국 40-2x다 라고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부채꼴의 넓이를 y라고 했어요. 부채꼴의 넓이가 y. 그럼 넓이 y는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2분의 1 RL이라는 공식. 이때 이 R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 L이 바로 호의 길이. 그러면 결국 y는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x 곱하기 호의 길이 40-2x. 이렇게 하나의 2차 함수 관계식을 만들 거고요. 이제 이 식을 전개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121쪽에 128번 갑니다. 자, 128번은 어느 미술관의 입장료가 8,000원일 때 하루 입장료가 500명이었다. 아까 전에 이거 똥 문제랑 똑같은 거네요. 즉, 입장료가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입장객의 수가 500원이랍니다. 8,000명일 때 500원. 근데 지금부터 입장료에 변화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 8,000에서 100x를 빼란 얘기죠. 그리고 인원수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10x명이 늘어난다? 500명에서 10x명만큼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러면 입장료와 인원을 곱한 게 총 입장료 수입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 y는 8,000에서 마이너스 100x 와 5,000에서 500에다가 더하기 10x를 한 거랑
똑같구나. 그럼 이 식을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한다면 여기서 100으로 가로묶기 합니다. 그럼 100으로 묶여나가면서 80-x가 되겠죠. 뒤쪽에서는 10으로 가로묶기를 합니다. 그럼 10에 x 플러스 50이 됩니다. 그럼 다시 쓰면요. 이 식은 1000에다가 80-x 곱하고요. 그리고 다시 x 플러스 50 곱한 거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y. 그래서 이차함수 관계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그럼 여기서 하루 입장료 수입이 이게 얼마야? 422만 5천 원. y 자리에다가 422만 5천 원을 대입하게 됐을 때 그때의 x 값을 찾으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보면 여기 보이는 y 자리에다가 지금부터 우리는 422만 5천 원을 대입합니다.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식을 빼놨어요. 여기서 0색이 지우고 여기서 0색이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4225는 80 마이너스 x 그리고 x 플러스 50을 곱한 거구나.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0x 플러스 4000 그러면 이렇게 4000 여기가 4225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나왔네요. 자, 우변의 식들 통째로 다 이항합시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0x 플러스 225는요. 그러면 이수분해 하면요. 얘가 25랑 25가 맞나? 아니네요. 15랑 15로 분해야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하면 x-15의 완전 제곱이 0이구나. 따라서 x는 15다. 아까 떡 문제랑 마찬가지로 x 15를 구하는 게 아니라 1인당 입장료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자리에 15를 대입해서 계산한 값이 바로 되겠죠. 15 대입하면 1,500원이니까 결국 정답은 6,500원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계산까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죠. 122쪽에 7번입니다. 자, 121쪽에 7번은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6만큼 평행이동하려 쓰며 아까 전에 이 문제 우리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개념편에서 직접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었죠.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갈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m,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0x 표준형 바꾸면요.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아예 들어오고요. 마이너스 19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바꾸면요. 마이너스에 x-5의 완전 제곱이고요.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5랑 같이 나가서 계산되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6으로.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5,6이 될 것이고요. 이 꼭지점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x축도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평행이동한 꼭지점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2,0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을 지나면서 꼭지점이 2,0인 이차함수를 만들라는 얘기인데 아니네요. 그냥 꼭지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꼭지점 옆에 2,0 따라서 P가 그냥 2가 될 거고 Q는 0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이때 P 플러스 Q 값 찾으라고 시켰네요. 그럼 P 플러스 Q는 당연히 2구나 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11번이에요. 자, 이번엔 123쪽에 11번. 자, y는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하나의 이차함수가 있는데 가조건을 봤더니 이 이차함수랑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랑 완전히 포개진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완전히 포개진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구나. 그러면 이 이차함수 일반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건 바로 a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a가 여기 보이는 가에 나와 있는 식과 똑같은 마이너스 2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 나와 있는 정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정보는 뭐가 되는 거냐?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1,q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요. 우리는 일반형이 아닌 표준형의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표준형의 그래프를 직접 만들어 보면요. y는 최고 차항에서 마이너스 2에다가 꼭지점이 1,q니까 x-1의 완전 제곱 플러스 q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합니다.
다에 나와 있는 정보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을 지난다. 그럼 이 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는 표준형에다 대입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니까 9가 되고 플러스 Q가 되겠네요. 그러면 식을 싹 정리하면 Q 값은요. 바로 11이구나. 그러면 이제 표준형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네요.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완전제곱 플러스 11로요. 이때 내가 지금 이 식을 싹 전개하면 이 일반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는 걸 옆에다 붙여서 써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x 될 거고요.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11까지 더하면 플러스 9가 돼버리죠.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A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B 값은 4가 될 것이고요. C 값은 9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A, B 플러스 C 값을 찾아라. 아, 1이구나 라는 정답까지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지금 보면 질량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문제를 싹 읽어보면은 2라는 녀석이 2분의 1 mv 제곱으로 설명이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걸 보니까 x축과 y축이 아니라 가로가 v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2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보던 이 v가 바로 x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여기 보는 2가 y라고 생각해서 이 관계식을 그냥 y는 2분의 1 mx의 제곱으로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봤더니 찍혀있는 점들의 좌표 중에 몇 개를 뽑아봤더니 여기 우선 0,0이라는 점이 하나가 점의 좌표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봤더니 2일 때 쭉 올라갔더니 3이라는 점을 지납니다라는 걸 또 하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수많은 점들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0,0을 대입해서는 n값을 못 찾아내니까 여기 보이는 2,3이라는 점을 직접 대입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 관계식은 3은 2분의 1 m 곱하기 4가 될 것이니까 결국 3은 2m이 될 것이고 m이라는 값은 바로 2분의 3이다 라는 n값을 찾아내게 되겠네요. 그러면 m이 문제에서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하는 정답은 바로 2분의 3kg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영상 촬영하면서 이거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고민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질문이 다시 나왔으니 한번 또 풀어보죠. 자, 이렇게 벽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벽이래요.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가 x랍니다. 그럼 이 길이도 뭐가 돼요? x겠죠? 자, 이때 길이가 2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하래요. 그러면 철망은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둘러서 철망을 만든 거기 때문에 20에서 이 x와 x를 빼면 바로 이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20-2x가 바로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식을 만들어 놨을 때 이 사육장의 넓이가 바로 y래요. 그럼 사육장의 넓이 y는 가로의 길이 x에다가 20-x를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관계식 만들랍니다. 일반형으로 쓰래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0x라고 그냥 적어버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육장의 넓이가 50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y에다가 50을 대입해서 직접 식을 계산해서 x가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얘기 되겠죠. 자,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넘어가죠. 다음 20번입니다. 자, 124쪽에 20번. 자, 20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y가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 x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4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y는 4x 위에 있대요. 그럼 일단 꼭지점부터 또 찾자고요. 표준형 빠르게 바꿉니다. y는 x-a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면은 a,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그때 이 꼭지점이 y는 4x 위의 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하면 돼요? 이 꼭지점을 y는 4x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자,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a에다 플러스 4를 계산한 게 바로 4a가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이 2차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a 값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A값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21번 문제. 자, 124쪽에 21번입니다. 124쪽에 21번 지금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난 지금부터 얘를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릴래요. 얘가 y는 4분의 1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여기가 a, 이쪽 점이 b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랬을 때 요 ab라는 길이가 지금 현재 12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2차 함수의 특징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2차 함수라는 녀석은 분명히 축이 있단 말이죠. 축방이. 그랬을 때 이 축방에서부터 y값이 같은 점들은 즉 여기 보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차오가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 하나의 길이가 6이고 이쪽 길이도 6이에요. 그럼 난 축방이 뭔지만 알면 축방에서 오른쪽으로 6칸 떨어진 게 B, 왼쪽으로 6칸 떨어진 점이 A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 관계식을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축의 방정식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표준형 바꿉니다. 4분의 1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해놓고 k는 밖으로 내쫓고요.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게 플러스 4가 나오고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식을 다시 정리하면요. 4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에 4분의 1이 마이너스 4랑 손잡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네요. 그럼 축의 방정식이 바로 x가 2가 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B라는 점의 좌표는 2에서부터 6칸 떨어졌으니까 8,0. 그 다음에 A는요. 마이너스 4,0이 된다는 게 확인이 돼버리죠. 여기까지 확인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만들어놨을 때 꼭지점을 좌표 찾아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관계식에서 지나는 점을 2개나 찾아낸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되겠죠? 우리는 뭐 할 거냐? 마이너스 4,0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대입해서 식을 싹 정리하면 0은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16이 될 거고 마이너스 해놓고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k가 되겠죠? 빠르게 싹싹싹싹 계산을 하면 k 값이 마이너스 8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래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요.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식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플러스 k잖아요. k 자리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해서 2, 마이너스 9가 꼭지점이다 라고 마지막 문제가 풀리게 되겠네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125쪽입니다. 125페이지에 22번이에요. 그럼 125쪽에 22번을 보면은 지금 좌표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나는 점이 A, B, 그리고 C, D라는 4개의 점이 지금 나와 있죠. 이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D의 넓이의 차를 구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보이는 삼각형 ABC라는 녀석은 이 X절편 둘 사이의 거리가 밑변, 그리고 C라는 Y절편의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된 거고요. 그리고 ABD라는 삼각형은요. 꼭지점하고 X절편 2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여전히 AB가 밑변 그리고 높이는 꼭지점 D의 Y 좌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4라는 관계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X절편 2개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Y절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들을 찾느냐?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알아야지만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알고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점들의 좌표를 찾아서 넓이 구하는 거는 직접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죠. 직접 해보셔야 돼요. 125페이지 25번 갑니다. 자, 25번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X축이랑 Y축이 일부분이 싹 그려져 있고 2차 함수의 그래프도 일부분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요. 얘가 Y는 AX의 제곱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Y는 4라는 직선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교점들이 Y축과의 교점이 A, 그리고 Y는 X제곱과의 교점이 B, 그리고 Y는 AX제곱과의 교점이 C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A, B, C라는 점들의 좌표를 우리가 하나씩 한번 찾아볼 건데 A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4니까 0,4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Y자리에 4를 대입해서 X값 찾으면요 2,4라는 점이 되겠죠. 자, 이때 문제를 지금 다시 봤더니 A, B라는 선분하고 B, C라는 선분 사이의 길이의 비가 1대1이에요. 근데 난 지금 이 길이가 2가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럼 여기 길이는 자연스럽게 1대2,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C라는 점은 B라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4칸을 움직인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C라는 점의 좌표를 6,4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 4칸이니까요. 그럼 이 6,4가 Y는 AX제곱을 지나겠죠? 그럼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가죠. 4는 36 A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A가 9분의 1이다 라는 결과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26번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125쪽에 26번인데 이 26번 문제는 그림만 이쁘게 잘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점들의 좌표만 찾을 줄 알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 보이는 그래프 자체를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는 당연히 안 풀리겠죠. 지금 해석을 잘 못하겠는 분들은 지난번 시간이랑 지지난번 시간 그 이전에 수업했었던 수업 영상들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프의 점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A, B, 그리고 C, D라는 4개의 점이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요거만 봅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이쪽 앞에 쪽에 있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8이라는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10X 마이너스 16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A, B라는 점이 문제를 읽었더니 꼭지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래프 변형해서 꼭지점 찾아야죠. 지금 여러분들 숙제하는 거 보니까 찾는 것도 대충대충 하고서 뭐 그냥 무조건 몰라요. 문제도 안 읽고 몰라요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찾는 거는 절대 귀찮아하지 말고 찾으세요. 그러면 자, 표준을 빨리 바꿨더니 1,9라는 꼭지점. 자, 이쪽으로 빠르게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꼭지점이 5,9.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CD라는 선이랑 AB라는 선이 Y좌표가 같기 때문에 평행하면서 길이가 4가 된다는 게 하나 확인이 된대요.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 C라는 점은 요 그래프의 X절편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 우리가 하면 빠르게 또 인수분해 하죠? 마이너스에 X-4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한 거니까 C점이 앞에 쪽에 있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의 좌표를 이쪽 점이 4,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이 식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싹 하면 마이너스에 28이니까 x-2에다가 x-8이 돼버리게 될 거고 여기 보이는 D라는 점의 좌표가 2,0 뒤쪽에 있는 점이 8,0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 보이는 여기 길이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니까 4라는 길이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한 사각형 이 ACDB라는 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밑변의 길이 4에다가 높이. 이게 바로 높이가 되겠네요. 길이는 Y좌표 9.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넓이는 바로 36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찾아버리게 되겠죠. 그림만 정확하게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7번이에요. 자, 27번에 나와 있는 문제 갑시다. 이제 125쪽에 27번. 자, 27번 문제는요. 우리 좌표평면으로 올리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닮음으로 그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P, 여기가 Q, 여기가 R. 이 길이 전체가 6, 그 다음에 이 길이 전체가 8, 그리고 이 길이가 X.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여기 보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기 위해선 요 세로의 길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요 세로의 길이를 우리는 어떻게 찾게 될 거냐? 자, 여기 길이가 X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8-X가 되겠죠. 이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직각의 직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삼각형 PBQ라는 삼각형이랑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닮음비를 지금부터 비교한다면요. 8-X 대 8은 여기 길이를 지금부터 H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H 대 6이라는 닮음비. 그러면 8H는
48 마이너스 6x가 될 것이고 h는 8분의 48 마이너스 6x. 이때 모든 항들을 전부 다 2로 나눕니다. 그러면 4분의 24 마이너스 3x. 자, 복잡하니까 따로따로 띄어서 쓰죠. 띄면 6 마이너스 4분의 3x 다라고 높이가 나와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는 요 길이가 6 마이너스 4분의 3x.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를 딱 봤더니 첫 번째 넓이 y를 지금부터 x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다 알았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 x에다가 세로의 길이 6-4분의 3x를 딱 곱하면은 바로 넓이가 되는 관계식이 나오겠죠? 정리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 x의 제곱에 플러스 6x, 요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넓이가 12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y에다가 12를 대입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12를 싹 대입해서 식을 다시 쓰면 12는 마이너스 4분의 3 x의 제곱에 플러스 6x. 그래서 모든 항에다 다 4를 곱합니다. 그러면 48은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24x가 될 것이고요. 여기 식에서 다시 한번 3으로 나눠버리죠. 그러면 16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이때 우변에 있는 모든 식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다시 쓸 겁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 아싸 빙고.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으로 너무 편하게 인수분해가 됐네요. 따라서 x가 되는 값은 4라는 걸 확인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문제에서 뭘 하고 있냐? 둘레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x이기 때문에 바로 4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6-4분의 3x. 요것이 바로 세로였잖아요. 계산해야 되겠죠. 4 대입해서 계산하면 세로 3.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는 둘레 길이는요,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배 하니까 14라는 둘레 길이까지 등장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개념하고 유형편에 대한 결과물이고요. 모르는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질문 있는 문제들 한 번 더 체크해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합시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죠.